자, 보시면 비트토렌트 리스크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됐죠? 이 비트코인이 일단 전일 들어왔고 지금 오늘 오르고, 오늘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일선이 드디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상승을 하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볼벤 안쪽으로 온다고 하면 이 볼벤 하단만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이제는 이 볼벤 하단 여부, 지지 여부 체크.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어떻게 된다? 추매 타이밍이든지 신규 타이밍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테조스. 오늘 테조스 제가 언급을 많이 좀 드렸고, 그죠? 어떻게 됐죠? 이 테조스가 지금 제가 전에는 600, 800원대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6,800원. 이 노란 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지금 똑같은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 노란선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올랐다가 뭐 급락 빠른 바람에 아무 의미가 없어졌죠. 근데 지금 또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테조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6,500원, 그러니까 6,800원에서 6,500원 이 부분에서 매수해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500원, 800원. 오늘 기사 부분도 그렇고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흐름은 옆으로 조금 돌려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거래도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좀 들어왔지요. 그죠? 거래도 좀 많이 들었고,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봐도 이제 가격적으로 큰 부담이 없어. 큰 부담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요 부분들 조금 체크하셔서 좀 보시라. 흐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이제는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 자, 오늘 구글 부사장인가 그 사람을 이제 영입을 했던 이 체인링크. 자, 체인링크는 어쨌든 대장주 좀 역할에 가깝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 모습이고, 오늘 자 다른 것과 달리 5일선 위에 지금 올라오고 꼬리도 좀 다는 형태. 그래서 제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러면 올라가면 1차 저항선이 여기가 됩니다. 29,500. 항상 음봉의 시가 부분은 항상 매물대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 33,500원이네요. 요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체인링크가 아닌가 보이시고요. 주봉으로 보면 이래서 체인링크도 이제 크게 부담이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에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하락이 이때 올 초하고 다르다는 게, 올 초에는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르기 때문에 이 바닥을 어떻게 보면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속도 크고, 근데 이번에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만큼 다 여기서 내려간들 매도를 한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의미가. 물론 잡 포인이고 없어질 포인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게 아닌데 여기서 매도를 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앞서 테조스도 그렇고 체인링도 그렇고 주봉으로 보면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얘네들도 기술 발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상승폭이 적었는데 왜 이때만큼, 그때 한영만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때 한영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죠? 근데 그런 부분 한번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 찾는 코인이 내려오기는 지금 많이 다들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이놈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먼저 체크하고, 살아남는다고 보면 꼭 이렇게 주봉을 한번 쳐서 지금 코인이 가격이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디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치면 저점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디센트 이런 건 저점. 일봉 보면 좋아요. 나름 여기서 지금 볼벤 중간에서 움직이고 있고, 대신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같은 게 좀 올라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밀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이런 과정.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게 옆으로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나오느냐 아니면 이런 형태가 나오느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계속 매수를 해주니까 적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놈들은 손절가도 좀 고려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데 리스크 한번 봅시다. 리스크 같은 경우 이렇게 주봉 이렇게 보면 내릴 게 별로 없는 건데, 알파커크 별로 내릴 게 크게 없는데, 시아코인, 앵커 그렇게 내릴 게 별로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좀 겁먹지 말자는 거죠. 제가 이 얘기 드리고 싶은 의도는 아시겠죠?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말자는 거죠. 물론 비트가 여기서 또 꽝 타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매일 아침 제가 기사 얘기 드리고 언급 드리는데 출입 사건 뭐 이런 사건들처럼 완전 아니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건 아니라고 밝혀지고 나머지 부분 다 제외하시고 돈이 자금들이 몰리는지 안 몰리는지를 보세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이렇게 오른데도 불구하고 몇 천만 달 오늘 같은 경우 디지털 자산 가격이 5억 달러 들어갔어요. 5억 달러 같으면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라고. 그 돈이 계속 펀딩을 하는데 펀딩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상 쪽이 가상 자산 거래에서도 상장을 하고 지금 채굴 기업들도 상장하고 아니 가상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런 회사들 나스닥 상장 미쳤다고 시켜줍니까? 시켜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애들로 돈을 먹고 사는 애들을 상장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골드만삭스 뭐 JP모간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저것들도 다 하게 돼 있다고. 근데 그거를 뺏고 안 뺏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제발 불안해하지 마시고 공포 불안해하면 좋은 폰들 사면 되잖아요. 비트 이더만 사든지 그게 아니고도 정말 불안해하지 마시고 살만한 놈들 많고 뭐 국내만 쳐도 카카오라는 회사 미쳤다고 휴먼스케이프 인수하고 뭐 밀크 얘기 나오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업비트, 빅썸, 코인원, 코비 전부 다 대기업 투자 다 받았지 않습니까? 대기업들 미쳤다고 저기 몇천억, 몇백억 써가면서 돈을 투자를 합니까? 돈이 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내렸을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딱 중심 딱 잡고 내 코인 떨어졌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분석, 기술적 분석하고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사 찾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하면 오히려 그걸 더 열심히 자꾸 내려갔다 불안해 떨고 하락한다고 이거 다 빼야 돼. 그런 마인드로 절대로 이 바닥에서 못 커요. 주식, 코인, 부동산 어디든지 못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저점이다 싶을 때 공격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인내하고 여유에 기다리다 보면 그놈이 10배, 20배, 30배 비트코인 10년 전에 저는 정말 후회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때 내가 이놈들을 열심히 분석하고 그때 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지금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20년 전에 만 얼마 했을 때 지금 얼마입니까? 7만 얼마가 아니죠. 가격으로 따지면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이 주식이든 가상이든 떨어지는 걸 겁내지 말고 내가 이거를 얼마나 잘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멀리 갈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갈 것인지 그걸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야지 이 바닥에서 돈을 버는 거지. 내려갔을 때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는 관리를 하는 거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코인은 주식이든 뭐 본인의 일이든지 아마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뭐 저도 아직 인생 절반밖에 산 나이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그리고 솔직히 주식 같은 경우 제가 확신 갖고 있는 놈들 안 오는 거 없습니다. 솔직히 다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본인만의 노하우 만들고 확신만 가지면 이쪽에서 어떻게든 그 한 놈으로 인생 역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결단이 되고 확신이 들면 그쪽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걸 추천드리고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8일 11시 29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the top, let's go.